요즘 따라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 막상 잠은 잘 오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휘청거리곤 하죠. 내가 왜 이러지? 혹시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조용히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지금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보내는 갱년기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45세 전후로 갱년기를 겪지만 요즘은 40대 초반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갱년기 초기 증상 6가지를 왜 나타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갱년기란 무엇인가?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리적 전환기입니다. 대개 45세에서 55세 사이 여성의 난소 기능이 저하되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갱년기는 단순히 생리가 멈추는 폐경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호르몬 불균형은 체온 조절, 수면, 감정, 기억력, 뼈 건강, 피부 변화 등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기를 질병이 아닌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조금만 준비하고 관리하면 이 시기를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 6가지 및 해결 방법. 1. 수면장애. 밤에 자꾸 깨고 새벽에 일찍 눈 떠지지 않으세요? 갱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수면장애입니다. 이전엔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꿀잠을 자던 분들이 갱년기 전후로는 밤잠이 얕아지고 자다가 자꾸 깨고 새벽 3, 4시에 눈이 떠진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생리 주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뇌에서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의 분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면 멜라토닌 분비도 불안정해져 수면 리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시기에는 불안감, 우울감, 체온 변화까지 겹치면서 심리적, 신체적으로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로 인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심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면서도 밤에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전 준비 루틴 만들기. 자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TV, 밝은 조명은 최대한 멀리하세요. 대신 은은한 조명 아래 따뜻한 카모마일, 라벤더 차와 함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둘째,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 갱년기 여성은 체온 변화에 민감하므로 실내는 약간 서늘하게 18도에서 20도, 습도는 50% 내외가 적절합니다. 이 조건이 잘 맞아야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어요. 셋째, 루틴화된 기상시간 유지. 아무리 피곤해도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쬐면 멜라토닌 리듬이 회복되고 저녁엔 자연스럽게 졸림이 찾아옵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 특히 오후 3시 이후 카페인 섭취는 수면의 질을 낮추고 와인이나 맥주도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술 한잔하면 잠든다는 건 착각입니다. 다섯째, 마그네슘, 비타민 비육 보충.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비육가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어 숙면에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아몬드, 바나나, 시금치 등의 풍부하니 식단에 포함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잠 문제가 아니에요. 갱년기의 수면 장애는 전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숙면을 회복하면 기분도, 체력도, 일상의 질도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이 감정 기복, 별일 아닌데 서럽고 화나고 눈물부터 나세요? 요즘 따라 별말 아닌데 울컥하고 괜히 짜증이 치밀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 자주 드시죠? 이런 감정 기복은 갱년기의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소엔 담담하던 분들이 오히려 더 큰 감정의 파도를 겪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하는 성격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뇌의 감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감정 변화가 생길까요?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단지 생리나 출산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즉, 이 호르몬이 줄면 슬픔, 분노, 우울감 같은 감정이 더 쉽게 올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기엔 잠도 부족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역할의 변화도 많아지죠. 엄마, 아내, 직장인, 딸로서의 무게를 오래 견디다 보니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감정 기복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기록하세요. 왜 이래? 하지 말고 그 순간의 감정을 메모장이나 노트에 적어보세요.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긴장이 완화되고 나중에 보면 이건 호르몬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둘째, 걷기와 햇빛을 친구 삼기. 하루 2030분의 산책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특히 오전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까지 조절해주기 때문에 기분 안정과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질 수 있어요. 셋째,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비육 보충하기. 이 성분들은 모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오메가3는 우울감 개선에 대한 연구도 많은 만큼 꼭 챙겨보세요. 넷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들기. 마음을 나누면 호르몬도 달라져요. 친구, 남편, 자녀 혹은 같은 시기를 겪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감정 기복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변화의 일부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은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저 몸과 마음이 조율되는 전환의 과정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3. 안면 홍조, 야간 발한.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거나
자다가 식은땀에 깨신 적 있나요? 추운 날씨에도 혼자 덥고 회의 중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스럽고 자다가 흠뻑 땀에 젖어 이불을 다시 펴야 했던 경험. 이 모든 게 안면홍 조화, 야간 발한이라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갱년기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기능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로 인해 내는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지금 너무 덥다 고 착각하게 되고 몸은 갑자기 혈관을 확장시키며 열을 방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얼굴, 목, 가슴 윗부분에 열이 확 몰리면서 홍조와 발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뇌가 더 민감해져서 작은 온도 변화에도 식은땀을 동반한 발한으로 이어집니다. 언제 어떻게 나타나나요? 하루에도 1020번 이상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자다가 땀에 젖어 이불을 여러 번 교체해야 하는 경우, 옷을 여러 겹 껴입거나 벗는 걸 반복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이미 안면홍 조야간 발한이 시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대중교통, 회의, 외부 약속 등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불안을 더해 심리적 위축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조건 얇고 겹겹 입기. 땀이 나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조절은 가능합니다. 기능성 내에 가볍고 통기성 좋은 겉옷을 겹쳐 입으면 언제든 벗고 입을 수 있어 홍조 대응이 쉬워집니다. 둘째, 카페인 매운 음식, 술 줄이기. 이들은 모두 혈관을 확장시켜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커피는 자주 마시지 말고 매운 음식은 낮에 소량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셋째, 실내 온도 조절과 통풍 중요. 적정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선풍기보단 자연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한기가 아니라 열감 차단이 핵심입니다. 안면홍 조와 식은땀은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전환의 흔적이에요. 스스로를 민망해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이해하고 대비하면 분명 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관절통, 근육통.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진 않으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침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팔이나 손가락 관절이 딱딱하게 굳은 느낌, 걸을 때마다 엉덩이나 종아리 근육이 당기고 아픈 경험. 혹시 이게 관절염이 시작된 걸까? 걱정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많은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 초기 증상 중 하나, 바로 호르몬 변화로 인한 관절통과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관절이 아프고 근육이 뻣뻣할까요?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은 염증을 조절하고 관절과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면 우리 몸은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이 쉽게 긴장하게 돼요. 게다가 근육의 회복 속도도 느려져서 예전 같으면 괜찮았을 가벼운 활동이나 운동 후에도 통증이 오래가고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이런 통증 어떻게 나타나나요? 무릎, 어깨, 손목, 손가락 마디가 아침에 특히 뻣뻣하거나 욱신거림, 기지개를 펴도 개운하지 않고 근육이 계속 긴장된 느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리나 엉덩이가 묵직하게 통증을 줌, 걷고 나서 근육통이 23일 지속되거나 자고 일어난 후 더 심해짐.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잘 알아차리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 특히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해요.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씩 꾸준히만 해도 관절이 덜 부담스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뼈를 강화해줄 뿐 아니라 근육과 신경 기능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의 산책은 비타민 D 합성과 기분 개선에 동시에 효과적이에요. 셋째, 온찜질과 반신욕 활용하기. 관절과 근육이 당길 때는 따뜻한 찜질이나 40도 내외의 반신욕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 이완 효과까지 있어요. 넷째, 글루코사민, MSM, 오메가3 등의 영양 보조 고려. 퇴행성 변화 예방과 관절 내 윤활 개선을 도와주는 성분들이에요. 단, 복용 전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해주세요. 중년의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이제 나를 더 챙겨달라고 보내는 도움 요청의 신호일 수 있어요. 참고 넘기자보다는 내 몸을 도와주자는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훨씬 더 편하고 건강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5.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더라?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요즘 들어 이런 경험 부쩍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하던 일을 놓치고 책을 읽어도 한 페이지 넘기면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고 내가 혹시 치매 초기인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치매가 아닌 갱년기의 전형적인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갱년기에 급격히 줄어드는 에스트로겐은 뇌 속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전두엽집 중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생식과 관련된 게 아니라 뇌의 신경 회로를 안정화하고 정보 전달 속도를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면 기억이 불분명해지고 멀티태스킹이 힘들어지고 집중해야 할 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이 산만해서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증상 어떻게 나타나나요?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헷갈리거나 잊음, 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고 왜 그랬는지 기억 안 남, 일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집중이 흐트러지고 오래 못함, 사람 이름이나 단어가 혀끝에 맴도는 상태가 자주 생김. 이런 변화는 특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안과 겹치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메모 습관 들이기. 포스트잇이나 메모 앱을 활용해 해야 할 일, 느낀 점, 생각난 것을 적는 습관이 기억 회로를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15분 두뇌 자극 활동하기. 퍼즐, 글쓰기, 암기 혹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 따라하기처럼 두뇌를 적극적으로 쓰는 활동은 기억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비타민 B군,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등 보조, 뇌 기능을 돕는 영양소도 함께 챙겨보세요. 단, 모든 보충제는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길 권해요.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나약함도 아니고 치매도 아닙니다. 그저 갱년기라는 시기에 우리 뇌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중일 뿐이에요. 당신의 뇌는 여전히 충분히 건강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또렷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6. 마음과 관계의 변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텐데 가족들한테 괜히 짜증내고 또 후회해. 이런 생각 요즘 자주 들지 않으시나요? 갱년기를 떠올리면 보통 안면홍조, 수면장애, 뼈 건강 같은 신체적 증상들만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그리고 깊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 기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상실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는 외로움이 서서히 쌓여갑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에스트로겐은 신체뿐 아니라 뇌의 정서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해요. 그 수치가 떨어지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우울감, 불안감, 짜증, 심지어는 무기력감까지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많은 분들이 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내가 이상해진 것 같아? 내가 성격이 나빠졌나 봐? 하지만 이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갱년기는 몸과 마음뿐 아니라 관계에도 큰 파장을 줍니다. 특히 가족,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말이죠.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말을 꺼내기 전에 어차피 이해 못하겠지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가족들은 변한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반응에 또 상처를 받고 더 마음을 닫게 되죠. 그렇게 같은 집에 있어도 더 멀게 느껴지는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그냥 두면 마음의 벽이 점점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를 판단하지 않기. 슬퍼지고 예민해지고 자주 외로워지는 것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라는 걸 스스로에게 자주 말해주세요. 둘째, 배우자와 대화하기. 나는 요즘 이래서 힘들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숨기면 멀어지지만 공유하면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셋째, 심리상담이나 여성 커뮤니티 활용하기. 때로는 가족보다 전문가 혹은 같은 시기를 겪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상담도 많으니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넷째, 나만의 루틴 만들기. 일시간만 나를 위한 산책, 글쓰기, 명상, 식물 돌보기 등 내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작은 습관을 꼭 하나 만들고 지켜보세요. 지금 이 변화는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잘못도 절대 아닙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돌보는 습관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갱년기에 꼭 필요한 식단과 운동 루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을 위해 저희와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갱년기, 당신의 방식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